학교가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붓글씨도 배우고 아이들은 놀이지도도 받고 그리고 부모들은 교육도 받으면서 이렇게 어머니들의 배움터 취미교실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새이웃 만드는 새이웃 잔치도 학교에서 하게 됐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을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운동의 이런 확산을 위해서 저희는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개최를 하고 그 지역마다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우리의 좋은 이념을 많이 보급하자. 그리고 활동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자. 그리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를 도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순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재밌는 말이 유랑극단이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생물체는 탄생만으로 존재 이유가 되지만 단체는 사회에 공헌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단체는 항상 사회의 존재 의미를 갖는 사회에 공헌할 거리를 찾으면서 이 협의회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지역이 뭉쳐야 합니다. 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즐거운 학교, 활기찬 지역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사업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 만든다. 좋은 부모래야 좋은 자녀를 만든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자격증 과정이라 그래서 저희는 책임 지도자, 전문 지도자, 수석 지도자로 그레이드를 정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주부가 전문가로 지역사회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걸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일로 했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자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 그거를 찾아내고 디스커버 찾아내고 그리고 찾아낸 자기의 능력을 디벨로프먼트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개발된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일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지역의 주민들을 전문가로 만들자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한번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특별한 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서로 나가서 활동한 거를 나누고, 활동했을 때 실수했던 것도 나누고, 활동했을 때 자랑스러운 것도 나누면서 그 경험을 나누어 갖는 자리들을 만들어 갔는데, 저는 그것도 이 단체가 학습 동아리도 제일 우선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학습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후회도 있지만 기쁨이 더 컸다는 겁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보람도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한 번, 두 번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교육받은 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당황한대요.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한답니다. 그래도 계속 배운 대로 또 쓰고 배운 대로 또 쓰니까 아, 이제 우리 엄마가 참 좋은 엄마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도 아들도 딸도 자기 엄마를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가정이 변하고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졌는지를 우리가 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좋은 부모 대회라는 걸 매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모 대회 때 사람들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런 부모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또 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서 부모 교육의 참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어떤 프로그램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다 기승전결이 있다면 부모 교육은 한 번도 후퇴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우리의 주요 사업으로 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부모 축제 한마당이라 그래서 엄마들이 나와 아버지들이 나와 자기네 장기를 발표를 하고 가족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가족을 자랑스러운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행사 한 번 하면 너무 흐뭇했어요. 정말 눈물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게 확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이게 민간단체만 해가지고 되겠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거를 가정부가 부모교육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부모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면 NGO는 또 다른 사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업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즐거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학교, 이런 학교가 되는 일을 되려면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자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사회에 열려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는 학교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거부하고 지역사회도 학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벽이 깨져야만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학교는 옛날 우리가 이 운동할 때보다 더 많이 닫혀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신분증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 된 거는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기찬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 공동체 사업입니다. 좋은 지역이래야 가정도 학교도 좋아지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역 주민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가르치는 그런 지역사회면 활기찬 지역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지역사회 만들기였습니다. 남과 더불어서 함께 살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사람은 이웃이에요. 이웃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함께 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웃을 돌봐주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기찬 지역사회 만들기, 그거가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보다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체냐, 인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지도자 과정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쩌실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사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일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실무자 교육을 정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가 성장함으로써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실무자들이 성장해야 나눌 것이 있는, 도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실무자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지역사회 학교를 운영하는 학부모 지도자들, 이 교육을 많이 합니다. 포스터 그림 그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회계장부 정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사말 하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주부들이 공적인 사적 일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일에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게요. 이분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회장한 지가 4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서로 만나면 회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존감을 갖고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이 지도자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은 이런 부모교육 지도자, 청소년 진로 지도자, 글쓰기 독서 지도자, 인성교육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을 프로그램 지도자들을 육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책임 지도자다, 전문 지도자다, 수석 지도자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는 거지.
여러분, 모든 일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프로그램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도자 교육을 1년 동안 받고 그걸 마치게 되면 이 사람들을 학사복을 입혀서 수료식을 합니다. 약식의 학사복이지만 기분을 내라고 그렇게 해서 수료식을 해요. 우리 단체로서는 최대의 행사예요. 축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이렇게 수료증 받는 자기 엄마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친구에게 꽃다발을 줘요. 그래서 그냥 꽃향기로 가득한 속에서 이렇게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수료증 받으려고 앉아있는 우리 지도자들 보이시죠? 꼭 학사복 입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띠만, 학사복의 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분이 나잖아요. 이렇게 학사복을 입으면서 수료식을 마치면 또 여기서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못된 기분이 나는 거죠. 전문가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흐뭇한 일이죠. 가정에서 일단 대우가 달라진다는데요. 남편도 자기를 우습게 안 본대요. 애들도 우리 엄마 대단한 엄마라고 얘기한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자들이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어디서 대접을 받겠어요? 그렇게 대접받는 아내로서 여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도자 과정은 이렇게 재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의무예요. 이거 3번 빠지면 그 자격증이 박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와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또 배우는 거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래서 자기 수준을 높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전국 프로그램 지도자 워크숍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사진 대단하지 않아요? 다 주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멋져 보여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여성들이 이런 여성들이 사회에 꽉 차면 사회는 튼튼해지는 거고 따뜻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배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앞질러 가면서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여성들이 적절한 나이에 나와서 배우기 시작하면 변화에 순응하는 데 훨씬 좋다는 거죠. 저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남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변화에 적응하는, 아니 변화를 따라가는, 더 나아가서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여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워크숍을 합니다. 보세요. 예절 지도자들만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죠? 사실 우리 예절 지도자들은 사람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됨됨이다. 그래서 인성교육, 사람의 됨됨이 교육, 사람의 인격을 완성해주는 교육이 예절 교육이기 때문에 예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절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하지 않고 남더러 인격적으로 완성하라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저 선생님은 드러나 보이는 걸로 일단 예저 선생님 다워야 되고, 부모교육 선생님들은 뭐 그냥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저 선생님들은 벌써 외모에서, 말씨에서 이 사람이 예절스럽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저 선생님들한테 참 어려운 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을 만나면 저절로 다소곳해지고 양손을 맞잡게 되고, 이분들 앞에서는 뭔가 말씨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저 선생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 더 나아가서는 차 마시기, 우리 차를 마시는 그런 교육도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그 차 마시는 차를 우리고, 그리고 차를 따르고 차를 먹는 그런 대회를 하면, 제가 여기 이번에 사진을 못 넣었는데, 그러면 아주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아이, 중학교 아이, 대학생까지 전부 나와서 차 따르기 대회를 해요. 물론 이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지요. 그때 저는 정말 저런 모습을 지니는 거는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어지는 게, 저는 이거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한다면 교육은 끝난 겁니다.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선생님이 내 직업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려면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 자랑하는 대회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편지를 쓰고, 우리 선생님은 이래서 대단하다라는 걸 글로 써서 그거를 책으로 묶습니다. 물론 선발된 사람 것만 책으로 묶어서 그걸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다 나눠드리고요. 저는 제가 했던 사업 중에 자랑스러운 사업이에요. 이런 건 어디서도 안 해요. 어디서도 안 해요. 이거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갖고 하는 거지.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문교부 장관한테 표창 받는 것보다, 대통령한테 표창 받는 것보다 학부모에게 표창 받는 이게 진짜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게 진심으로 들려요. 우리 그런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서로 박수치는 사회, 잘했다 박수치는 사회, 이런 사회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선생님 자랑대회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끊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은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자리가 잡힐 때까지 많은,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뭐 CCTV를 달자,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을 감시하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여러분, 좋은 교육은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고 선생님이 새바람이 나고 선생님들이 정말 멋진 선생님으로 바뀌어가는 거는 주변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자랑하는 이런 대회, 그리고 그런 마음, 저는
제가 옛날에 학부모 할 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자주 썼어요. 우편으로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받아보고 아유, 아무개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다고. 제가 학교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우리 아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아느냐고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선생님, 여러분, 그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문제인 거죠. 다 모든 일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따뜻해야 사회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야 학교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는 운동, 이거 우리가 필요해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산 교육상이라고 그래서 마크 생각나세요? 보이세요? 새 모양이죠? 그러나 저희가 이거 만든 분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뜻으로 저렇게 새 모양을 만들었어요. 저는 저 마크가 너무 좋아요. 정주영 회장님은 당신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스스로 학습, 평생학습의 선봉자였습니다. 제가 회장님 방에 들어가면 언제나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일본 책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 이 사람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일본 책을 보셨어요. 회장님은 아침이면 모든 신문을 다 읽고 출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외교 문제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외교 문제 전문가하고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소련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소련의 외교관을 모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소련에 대해서 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박사학위가 명예 박사학위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게 훨씬 어려운 거고 그건 진짜 박사다. 왜냐하면 실천했기 때문에. 정 회장님은 진짜 박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박사 같은 분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 운동을 시작한 것도 당신이 못 배웠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배움의 터로 제공한다는 거에 공감을 해가지고 학교 시설 개방해서 지역사회 교육운동 하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런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산 교육상이라는 걸 만들었고 나중에 이름을 아산 지역사회 교육상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지금 사진도 윤옥기 교육장님이라고 교육감님이라고 경기도 교육감님 하셨던 분이 이거 첫 번째로 받으셨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현재 교육감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운동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신 분들한테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 분들한테 이런 상을 드리는데 상금이 2천만 원이에요. 괜찮죠?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산교육상 저희는 25년 만에 그러니까 1995년 3월 30일에 송파구 방이동의 지역사회 교육 운동의 터전인 지역사회 교육회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늘 현대 건물 한쪽에서 일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 단체는 홍보가 대단히 더뎠습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님한테
우리가 삽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회관을 좀 지어주시라 그랬더니 마침 최불암 여러분 다 아시죠? 최불암 씨가 이렇게 방이동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 비용을 내지 못하니까 정주영 회장님대로 이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정 회장님은 그 건물을 사가지고 저희 지역사회 교육 재단에다가 이 건물을 기증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건물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은 다 없어졌어요. 이 건물을 저희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새로 사무실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큰 돈이 됐죠. 큰 돈이 돼서 정 회장, 저는 이 회관에 드나들 때마다 정 회장님한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건물을 주셔서 우리가 집 걱정 안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그때 그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큰 돈을 받는 재단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정주영 회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날 개관식에 나오셨던 정주영 회장님 보이시죠? 그 우측에 계신 분이 조광호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제동초등학교 교장하셨던 파이오니어죠. 개척자죠. 이런 교장 선생님 정말 용기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분도 지금 거기 그리고 오재경 선생님 민간 지도자 오재경 선생님 그 옆에 전라남도 광주협의회 회장이었던 박중신 회장님 그 다음에는 충청북도의 회장이었던 김 회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앉아서 저기 서서 이거 테이프 카팅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